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 기업의 최근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CEO 발표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2025년 3분기 LC콘콜, 혁신적 성장과 수익성 강화, 컨퍼런스 콜 기록 중에서 CEO 발표 부분 발췌본이죠. 네, 맞습니다. CEO가 직접 회사의 성과와 비전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바로 이 CEO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이 회사가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그 요인을 직접 파악해보는 겁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핵심만 빨리 알고 싶으신 바로 당신을 위해서 CEO가 뭘 강조했는지 딱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핵심만 짚어보는 거죠? CEO 발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성장세가 뚜렷하고 혁신적인 상품도 내놓고 회원 참여도도 높아지고 또 신용 성과나 재무 상태도 좋고 마켓플레이스도 잘 운영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발표된 숫자들만 보면 정말 인상적이던데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우선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강력한 숫자들을 제시했어요. 대출 실행액 37% 성장, 매출 32% 성장, 그리고 시석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거의 3배가 뛰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CEO 본인도 이걸 뛰어난 분기 실적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여기서 대출 실행액, 그러니까 신규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요. CEO가 더 강조한 표현은 사실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 네. 그러니까 단순히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수익을 내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점을 어필하고 싶었던 거죠. 아하, 그러면서 2주 뒤에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뭐 이렇게 약간의 기대감도 심어줬고요. 그렇군요. 분기 대출 실행액 자체도 26억 2천만 달러. 이게 회사 전망치 상단을 넘었다는 점도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그 이후로 소비자, 대출 투자자 양쪽 수요가 다 강했다. 마케팅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상품 자체가 좋고 고객 경험도 우수했다. 이런 걸 꼽았어요. 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쟁 우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요 대출 비교 사이트에서 경쟁사랑 딱 붙여놨더니 우리 고객 확보율이 평균 50%더 높았다.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CEO 설명을 들어보면 그 배경에는 아주 정교하게 만든 신용평가 모델, 그리고 아주 빠르고 간편한 대출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 기술적인 부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나 많이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딱 원하는 그런 우량 고객, 즉 목표 고객을 아주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목표 고객 확보. 네.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고객을 잘 유치하고 관리하는 거, 이걸 신용 성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만드는데 직접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용 성과가 좋으면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또 회사 자체적으로도 대출 자산을 보유할 힘이 생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잘 되니까요. CEO가 신중한 대출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자산 수익률도 좋고 대출 받는 사람들 자체도 우수하다. 이런 걸 강조한 맥락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네. 특히 경쟁사보다 신용 성과 면에서 약 40%더 우수하다는 걸 입증하면서 대출 실행액 성장을 이뤘다. 이 발언은 와, 이건 정말 자신감인데요. 그렇죠.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 고수익 자산군에서 일관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신용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이 회사가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아주 자신 있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근간이 되는군요. 네. 위험 관리는 잘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대출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 이게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 큰 금융 환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신용관리가 탄탄하니까 자연스럽게 재무 상태도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구조죠. 그럼 이제 재무 상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총 자산이 11억 달러를 넘었다. 이게 지속적이고 회복력 있는 수익 흐름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산 규모가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이번 분기 순이자익, 이것도 사상 최대인 1억 5,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 순이자익이 커졌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순이자익이라는 게 뭐 간단히 말하면 대출 이자로 번 돈에서 예금이자 같은 비용을 뺀 순수익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커졌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그러니까 대출 자산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순이자 마진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산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률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뺀 마진폭이 커졌다는 겁니다. 아, 마진도 좋아졌다? 네. 그리고 CEO가 언급한 그 11억 달러 넘는 자산 규모는요. 특히 은행 라이센스가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들하고 비교하면 이게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됩니다. 아, 비은행 금융기관 대비해서요? 그렇죠. 안정적인 예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직접 대출 자산을 보유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은행 구조가 가진 이점인데 이걸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와, 은행 라이센스의 이점을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재무 상태가 이렇게 탄탄하니까 이제는 대출을 직접 보유하는 것 말고 이걸 판매하는 시장, 지금 마켓플레이스 쪽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분위기가 좋다면서요? 네, CEO는 그 우수한 신용절과 덕분에 그리고 혁신적인 상품 덕분에 마켓플레이스 투자자들을 더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요? 네, 실제로 마켓플레이스 매출이 무려 75%나 성장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특히 구조화 증권 판매라고 여러 대출 채권을 묶어서 증권 형태로 파는 게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이게 분기에 1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구조와 증권 판매 실적이 사상 최대라니 이건 뭐 투자자들이 이 회사 대출 자산의 풀지를 아주 높게 쳐준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블랙록하고 MOU 맺은 것도 얘기했죠. 최대 10억 달러 규모 매입 약정이라니 와, 이건 정말 큰 건데요. 맞습니다. 블랙록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거래 규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네. 이건 이 회사의 대출 심사 능력이나 플랫폼 자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뢰의 표시, 인증마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라.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CEO가 언급한 게 보험사 자본을 유치하려고 특별히 설계한 등급평가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다고 했어요. 등급평가 상품이요? 보험사 자본을 위한 거라? 네, 이건 신용평가 기관에서 딱 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더 검증된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특별히 보험 자본을 목표로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나요? 보험사들은 보통 투자를 되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렇죠. 이런 큰손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면 CEO가 말한 것처럼 대출을 팔 때 가격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결국 마켓플레이스 수익도 늘릴 수 있는 거죠. 아하, 수익 증대 효과가 있군요. 네, 이건 단순히 대출 팔아서 자금 조달하는 걸 넘어서요. 투자자 기반을 좀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줄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한테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투자자 구성을 어떻게 다양하게 가져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자금 조달 방식까지도 점점 더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무적인 성과 외에 CEO가 또 상당히 힘주어 말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회원 참여도입니다. 네, 그 부분도 강조했죠. 결과에 대해서도 재무 성과만큼이나 기대가 크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네, equally excited about 이런 표현을 썼죠. 모바일 앱이나 뎁타이큐 같은 도구를 도 언급했지만 특히 레벨업 체킹 계좌에 대한 설명을 아주 많이 했어요. 네, 그 레벨업 체킹. 올해 6월에 출시한 건데 이걸 최초의 종류다, first of its kind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 고객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는 점을 엄청 부각했어요. 네. 근데 결과도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체킹 상품보다 계좌 개설수가 무려 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7배요? 와, 이건 그냥 신상품 효과라고 하기에는 증가폭이 엄청난데요? 그렇죠.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도 인용했는데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응답자 84%가 레벨업 체킹 통해서 제때 대출금 갚으면 2% 캐시백 준다면 우리 회사 대출 고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네, 그 혜택이 꽤 매력적이었던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대출 상품 자체의 매력도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새로 계좌를 튼 사람 중 약 60%가 기존 대출 고객이다. 이 점도 주목할 만해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먹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기존 고객 락인 효과죠. 근데 이게 정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뭐랄까, 반짝 효과는 아닐까요? 그게 바로 CEO가 선순환 구조, flywheel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선순환 구조. 중요한 건 이게 계속해서 고객 활동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지속성이 중요하죠. CEO 발표를 보면 대출 고객들이 한 달에 모바일 앱에 들어오는 횟수가 거의 50%나 늘었고 앱을 통해서 다시 대출받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 앱 사용이 늘었다. 네, 앱 사용이 늘고 체킹 계좌를 통해서 고객하고 만나는 지점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다음번 대출이나 다른 금융상품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즉, 반복 이용 회원으로부터 저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한 고객의 생애가치, 라이프타임 밸류를 높이는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비용은 줄이고 가치를 높이는. 네, 단순히 상품 하나 잘 맞는 걸 넘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매력적인 모바일 경험을 딱 결합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이게 다시 비용 효율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킹 계좌 출시 자체가 그냥 목적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이 플랫폼 안에 계속 묶어두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대출이라는 게 사실 좀 단발성 이벤트일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일상적인 금융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EO는 마지막으로 직원들, 랜딩 클라버스라고 부르던데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가겠다. 이런 다짐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무리는 그렇게 했죠. 자, 오늘 저희는 LC컴콜 CEO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출 실행액, 매출, 수익성 같은 여러 지표에서 아주 강력한 성장을 보였고요. 네, 숫자들이 좋았죠. 그 배경에는 기술, 그리고 신용관리 능력, 또 활성화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경쟁 우위 확보가 있었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또 은행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재무 구조도 탄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레벨업 체킹 같은 혁신 상품이랑 모바일 앱으로 회원 참여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점들이 강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CEO가 그린 그림만 보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CEO는 회사가 정말 여러 방면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은행 구조의 이점, 기술력, 그리고 충성도 높은 회원 기반, 이 세 가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될 거다. 이걸 분명히 했죠. 특히 경쟁사 대비 그리고 과거의 자기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용관리, 자금 조달 능력, 고객관계 구축,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전방위적인 자신감.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CEO는 목표 고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우수한 신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점을 여러 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았죠. 오늘 살펴본 CEO 발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요. 만약에 앞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우리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소비자 신용 상태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진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고품질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CEO가 제시한 이 낙관적인 전망의 지속 가능성,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규 대출의 연체율 변화 추이라든가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에서 대출이 팔리는 조건의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면의 흐름을 읽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